아버지 유골함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를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미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지던 조문이 끝나고 늦게까지 남아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간 뒤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이 순식간에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넓던 장례식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은 건 가족뿐이었습니다. 저 형, 누나 그리고 어머니.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면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 유골함이 놓여있는 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계시던 분이 이제는 작은 유골함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차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정말 끝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리해야지. 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조급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만 더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다가와 남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유골함은 이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 말은 평범한 안내였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계신데 그걸 옮긴다는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손수건을 쥔 채 고개를 떨군 채 계셨습니다. 울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누나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형은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자꾸만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초조해 보이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만. 형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금 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했던 톤이 아니라 불안이 그대로 드러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은 유골함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제가 보고 있던 아버지 유골함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유골함 어디 갔어? 그 한마디가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전까지의 슬픔은 순간적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설명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누구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누가 잠깐 옮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확실해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었습니다. 아니 방금까지 있었잖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그 말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마지막 시도처럼 들렸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분명 여기 두었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가져갔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더 끔찍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부 사람은 다 갔잖아.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공기 속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누가 그런 짓을 해.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며칠 전 병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냥 보내지 마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잠깐 익숙하지 않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표정은 지금 생각해도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아무한테도 맡기지 마라. 그 말이 지금 이 상황과 겹쳐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이 일이 벌어질 걸.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간 일. 그리고 그 의도는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숨겨진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의심이 오가는 눈빛, 같이 있어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사라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유골함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그 시간.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말해.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범인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말투였습니다. 누나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형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아까 계속 휴대폰 보고 있었잖아. 누구랑 연락한 거야? 그 말에 누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지. 이 상황에서 연락할 일이 뭐가 있어? 순간 분위기가 거칠어졌습니다. 누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나 의심하는 거야? 형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럼 누굴 의심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정은 올라와 있었습니다. 형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너 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은 선을 넘은 말이었습니다. 누나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 원장 얘기 들었잖아. 아버지가 마지막에 바꿨다는 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습니다. 유 원장. 그 단어가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누나는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걸 지금 꺼낸다고? 형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누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형이 더 다그쳤습니다. 그럼 설명해봐. 왜 그렇게 불안해 보이는데? 그 말에 누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유언장. 너희 다 모르는 게 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유언장을 다시 썼다. 형이 바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산 전부 한 사람한테 주기로 했다.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형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 사람. 그 말이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군데요?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더 큰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형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 아니라니.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순간 누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에게 우리가 몰랐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려 했다는 것. 그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유골함까지.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우리 모두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누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숨겨진 삶과 깊게 연결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숨겨진 삶은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했던 건 누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장 먼저 따지고 들었을 사람이 그날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형도 그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너 알고 있었지? 형의 말이 조용하게 떨어졌습니다. 누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알고 있었냐고. 그때서야 누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은. 그 한마디가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금. 누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서 한 번 봤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누굴 봤는데? 형이 낮게 물었습니다. 누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였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형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누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찾아왔어. 그래서? 형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누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 그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병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닌 누군가.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왜 그걸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누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확실하지 않아서 숨겼다고. 형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알아. 순간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래. 그 이름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잠깐만요.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이름 저도 들은 적 있어요. 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병실에서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숨이 가쁜 상태로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지은 그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부르던 이름, 유언장에 남겨진 사람, 그리고 지금 사라진 유골함. 형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가져간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 재산을 받게 될 사람, 아버지와 관계가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유골함을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형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뭐가 아니야? 누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이미 병원에 없었어. 순간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이미 사라졌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가설이 무너졌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라면 그럼 유골함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 외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형, 누나, 어머니, 그리고 그 누구도 더 이상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라면 그럼 유골함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만.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말 기억 안 나? 순간 저와 누나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두 같은 기억을 떠올린 것 같았습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맡기지 마라. 그 말. 그때는 단순한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경고였습니다. 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골함. 누가 옮기기로 했는지 들은 적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아니라 다른 데 맡기라고 했었어. 순간 이상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묻자 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부탁했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도난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없는데?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내가 옮겼다. 순간 모든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형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가져갔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형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걸 하셨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했다. 그 말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누구한테도 맡기지 말고 직접 가져가라고 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유골함 실종,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움직임. 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걸 왜 지금 말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싸울까봐. 그 말에 아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를 의심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고 싶어 하던 곳.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형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요?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이 아니라 오래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 있는 곳.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찾던 사람. 지은. 그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형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한테 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짧은 말이 더 큰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예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없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미 없다. 그 의미가 천천히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찾던 사람. 지은. 그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가려던 게 아니라 이미 떠난 사람에게 돌아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배신이나 비밀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없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찾던 사람. 지은. 그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다는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도, 누나도, 저도, 그리고 어머니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가려던 게 아니라 이미 떠난 사람에게 돌아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미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나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형은 말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아버지와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 그 두 모습이 겹쳐지면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차가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납골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리는 그곳에서 어머니가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미 놓여있는 유골함 하나가 보였습니다.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찾던 사람. 그 사람이 이미 이곳에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거였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에. 그 짧은 말 속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는 누군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떠난 사람에게 돌아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유골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지은이라는 이름 옆에. 그 순간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했던 말. 아무한테도 맡기지 마라. 그건 누군가를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의미였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서 계시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그 말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을 겨우 내려놓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누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골함을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고 싶었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어머니의 선택을.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솔직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솔직함은 때로 가족조차 몰랐던 진심일 수도 있다는 것.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선택을 지켜주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